현역가왕 이유화, 박서진, 태진아위 가장 어려운 곡 도전, 만점, 박서진, 10년 전 태진아위 노래가 주목받은 이유. 현역가왕 2위 팀만 전원 생존하는 극한의 라운드가 시작된다. 현역가왕 2가 팀원들의 생존과 탈락 여부를 결정지을 본선 2차전 릴레이 팬심 사냥팀 미션의 마지막 단계인 3, 4라운드를 앞두고 절체절명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지난 5회에서는 황민호, 에녹, 김준수, 나태주, 진해성이 각각 팀을 꾸려 경연을 치르는 본선 2차전 릴레이 팬심 사냥팀 미션 1, 2라운드가 담겼다. 1라운드 단체전과 2라운드 듀엣전을 선보인 현역 가수들은 위외의 선정과 예상과 다른 점수 등으로 인해 엎치락뒤치락하며 긴장감을 일으켰다. 오는 7일 방송될 6회에서는 본선 3차전으로 직행하는 1위 팀을 선발하는 본선 2차전 릴레이 팬심 사냥팀 미션의 3, 4라운드가 펼쳐져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본선 2차전 3라운드는 트리오전, 4라운드는 에이스전으로 꾸며지며 총합 결과 1위인 한 팀만 전원 생존하고 나머지 20명이 전부 방출 후보에 오르는 잔혹한 룰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6회를 시청하기에 앞서 꼭 짚어봐야 할 본선 2차전 3, 4라운드 관전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했다. 본선 2차전 3, 4라운드 관전 포인트 노일 진해성 팀. 단체전 1위 오른쪽 화살표 듀엣전 후 2등. 진해성. 잘못하면 내려앉겠는데 불안감 드러낸 이유는? 진해성 팀은 본선 1차전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서 방출됐다가 마스터들의 투표를 통해 부활한 진해성,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이 모인 팀으로 지옥에서 돌아왔기에 누구보다 더 결연한 의지를 빛냈다. 팀장인 진해성이 허리디스크 판정에도 투혼을 벌인 덕분에 퍼포먼스 무대였던 둥지를 훌륭하게 소화하며 1라운드 단체전 1위에 등극했던 것. 하지만 2라운드 듀엣전 후 나태주 팀, 나태주, 성미, 최수호, 전종혁, 유민에 밀려 2라운드 총합 2등으로 한 계단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높였다. 진해성 팀이 또다시 불굴의 위지를 발휘해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3, 4라운드 무대 도중 진해성이 잘못하면 내려앉겠는데 라고 불안감을 내비친 이유는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선 2차전 3, 4라운드 관전 포인트 노이 박서진, 김경민과 듀엣 무대 뒤집기 한판. 5위 에녹 팀 끌어올렸다. 에녹, 트리오 무대 후 주저앉은 이유는? 에녹 팀은 본선 2차전 1, 2라운드에서 다른 어떤 팀보다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타는 점수로 눈길을 끌었다. 에녹 팀 에녹, 박서진, 노지훈, 한강, 김경민은 1라운드 단체전에서 하늘아로 퍼포먼스 장인들의 트롯 5중창을 선사했지만 각자의 매력을 보기에는 심심했다는 평을 들으며 5위를 차지했던 상황. 그러나 듀엣전인 2라운드에서 박서진과 김경민이 섹시한 장구 물쇼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듀엣전 1위라는 반전을 이끌었다. 에녹 팀은 본선 2차전 3, 4라운드에서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에녹이 노지훈, 한강과 트리오 무대를 선보인 후 숨을 몰아쉰 채 주저앉은 장면이 포착돼 호기심을 높인다. 본선 2차전 3, 4라운드 관전 포인트 노 3, 5위 황민호 팀. 자존심 찾고 진격의 드라마 펼칠 수 있을까? 3위 김준수 팀 환희. 우리 팀 진짜 어렵게 간다. 발언 이유는? 본선 1차전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서 넘사벽 감동을 줬던 김준수와 본선 1차전 MVP를 차지했던 황민호가 팀장이 된 김준수 팀과 황민호 팀은 본선 2차전 1라운드부터 예상을 깨고 아쉬운 성적을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본선 2차전 1라운드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김준수 팀, 김준수, 환희, 신유, 강문경, 최우진과 4위를 차지한 황민호 팀, 황민호, 신승태, 김수찬, 박구윤, 공훈은 2라운드 듀엣전 점수까지 합쳐 현재 3위와 5위에 오른 것. 두 팀은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진격의 드라마를 완성할지. 본선 2차전 3, 4라운드 중 김준수 팀 환희가 우리 팀 진짜 어렵게 간다 라고 툭 던진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본선 2차전 3, 4라운드 관전 포인트 노 4 에이스전. 판이 더 커진다.
연예인 마스터 점수 2배. 연예인 판정단 만점전은 본선 2차전이 마지막 운명을 결정지을 4라운드 에이스전은 이전과는 다른 점수 룰이 적용된다. 각 10점씩이었던 12명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배점이 2배가 오른 20점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것. 연예인 판정단 점수 만점이 240점인데다 각 1점씩 점수를 줄 수 있는 국민 판정단에 180점까지 더하면 무려 420점까지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5위 팀도 1위가 될 수 있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과연 팀원들의 생존을 위해 각 팀의 에이스로 나서는 현역들은 누구일지, 연예인 판정단으로부터 만점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감을 높인다. 2. 단독, 건강 악화 고현정. 남이브 복귀 없이 촬영 원만히 마무리.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남이브가 배우 고현정의 건강을 고려해 복귀 없이 촬영이 마무리됐다. 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작진은 고현정의 복귀 없이 남이브 촬영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남이브 제작진은 최근 고현정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달 말 촬영을 일단 마무리 짓고 고현정의 복귀 여부를 긴밀히 논의해왔다. 고현정은 지난달 16일 건강 문제로 인해 남이브 제작 발표회에 갑작스럽게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고현정의 건강 악화 소식과 함께 그의 남이브 촬영 분량은 2신 정도로 남아있던 상태로 향후 고현정의 촬영 복귀 여부 또한 궁금증을 모았다. 남이브 제작진은 고현정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촬영장 복귀 의지를 드러내고 극을 이끄는 주인공인 터라 그의 건강 상태를 계속 살피며 추가 촬영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현정은 남이브의 애정을 드러내며 앞서 추가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신이 드라마의 서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닌데다가 고현정이 수술까지 받은 터라 그의 복귀 없이 촬영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고현정은 현재 퇴원했으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고현정은 건강 악화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상태를 직접 알리기도 했다. 이날 자신의 SNS에 걱정 끼쳐 죄송하다. 전 많이 회복했다. 고 팬들을 안심시키며 이제 식사도 잘하고 가까운 지인들은 만나기도 한다. 저도 놀랄 만큼 아팠는데 큰 수술까지 무사히 끝내고 나니 정신이 든다. 며 조심하고 잘 살피겠다. 응원과 걱정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라며 걱정해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따뜻한 말들에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몰라요. 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직 입원 중이지만 빨리 회복할게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라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에 따라 그의 건강을 우려하고 응원하는 누리꾼의 반응이 이어졌다. 고현정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차기작인 SBS 새 금토 드라마 사마귀 촬영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이브는 지난 2021년 너를 닮은 사람 이후 고현정이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작품이다. 드라마는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영과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가 만나 각자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고현정, 려온, 윤상현 등이 출연한다. 고현정은 극중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스타 메이커지만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자 재기하기 위해 돈 되는 아이돌을 찾던 중 자신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쫓겨난 장기 연습생 유진우를 발견하는 강수현 역을 맡았다. 남이브는 ENA에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되며 스트리밍은 본방송 직후 KT 지니TV, 지니TV 모바일에서 무료로 서비스된다. 3. 박명수, 양아들 조나단의 임종 지키면 유산 일부 상속, 라디오쇼, 종합. 박명수가 조나단이 자신의 임종을 지킬 경우 유산을 일부 물려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6일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10주년을 맞아 고영배, 박슬기, 조나단과 함께 명수의 고수 특집을 진행했다. 이날 박명수는 조나단을 자신의 양아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본인한테 잘한다, 예의 바르고 조나단 사랑한다 며 조나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양아들이면 재산도 물려받냐? 는 애청자의 질문에 제 옆에 있다면 일부
라면서 임종을 지켜준다면 물려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나단은 파트리샤와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2024 KBS 연예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명수는 조나단에게 너 상 받을 때 나는 콘서트 갔었어 라면서 영케이와의 선약이 있었다 며 데이식스 콘서트 관람을 위해 연예대상을 불참했던 이야기를 해 웃음을 유발했다. 또 조나단은 연예대상에서 동생 파트리샤가 넘어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파트리샤가 넘어진 이후 조나단에게 웃겼냐? 고 물으며 예능인의 면모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박명수는 MBC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고영배에게 MBC의 박명수에 대한 얘기가 없냐? 고 묻기도 했다. 고영배는 물론 다들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MBC 2시의 데이트는 안영미 씨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고 답하며 출연진들의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박명수는 라디오쇼 10년 했으니 옮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라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라디오쇼에서는 게스트들과 박명수에 대한 미담 혹은 서운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고영배는 주말 예능을 박명수와 한 적이 있었다 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첫 예능 촬영이라 힘든 마음에 박명수에게 형 너무 힘든데요 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명수는 스태프들이 더 힘들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마이크를 가리켰다 고 말하며 녹음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조나단은 재작년 저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준비하라. 이 인기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 면서 꾸준히 계속 무언가를 배워라 라고 조언해주는 박명수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박슬기는 MBC 팔도모창 가수왕으로 데뷔했는데 최저 점수를 준 박명수와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 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또 남편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박명수가 직접 찾아와줘서 고마웠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빈손으로 찾아왔다고 이야기에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박명수와 관련된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명수의 첫 CF, 노래, 바다의 왕자, 무한도전 촬영 중 그의 대사, 그가 했던 N행시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